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 지금 봐서는 3월 초순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네. 상황이. 그리고 탄핵돼요. 씹성렬이 마지막 변론기일에 중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오늘따라 유독 왜 조중동이 중도층으로 난리치는지 보여드립니다. 먼저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서 최종 변론에는 지난달 15일 윤 측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개했던 영상 메시지 6필 원고에 담겼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윤은 당시 12.3 계엄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따른 경고성이었으며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윤은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는 가정하에 직무 복귀 시 비전도 밝힐 예정이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20, 30대 젊은이들이 시위 현장에 나와 탄핵 반대 관련 의견을 밝힌 것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개헌 등 정치 어젠다도 최종 변론을 통해 제안할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또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짐도 기각 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한 겁니까? 기각이 되겠어요 이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단 기각이 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국힘이 결국 윤두창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변론하고 나면 그다음에 열흘이고 뭐 보름이고 있다가 선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월 초,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 지금 봐서는 3월 초순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네. 상황이. 그리고 탄핵돼요. 왜 탄핵되냐 하면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하는 행위와 윤석열이 했던 행위와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와 그다음에 바깥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그렇지. 헌법재판관들이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자기들은 헌법재판 국힘까지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들 하는 것까지 자기들은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서 뭐 이렇게 심리 기간을 늘리고 늘리는 것도 늘려서 기각된다고 해서 늘리려는 게 아니야. 네. 어쨌든 민심을 좀 수습하고 자기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이 못 터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고 있는 거거든. 네. 근데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거죠. 다시 풀어놓으면. 아유. 아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휘하의 부하들 참모들 군인들 지지자들 난동까지 다 봤는데 헌법재판관 집 앞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고 이 동네 집값 떨어져라 이러고 그게 그들 생각에는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서 뭐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뭐 악몽이에요. 다시 윤석열을 대통령실로 돌려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유. 8명이 됐든 9명이 됐든 이거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대선은 되게 그전에는 4월 30일 수요일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게 좀 어려우면 5월 7일 그 연휴 때문에 그러면 5월 14일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어쨌든 5월 초에는 대선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자기들도 내놓고 지지하지 못한다. 계엄령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내란까지 자기들이 지지할 수는 없다. 내란. 그래서 이제 보도도 하고 뭐 단독 보도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다만 자기들이 민주당 편을 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하고 민주당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주고 네. 지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좀이라도 국힘에 유리하게 바꿔줘야 되겠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이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네. 민주당 쪽으로 확실한 우위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힘을 편들다 보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하는 내란 옹호 행위를 중계방송을 하게 되고 국힘당 지지자들이 떠드는 뭐 어떤 뭐 전한길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아무 내용도 없는 말인데 그거를 그냥 받아쓰기에서 옮기고 이런 행태들을 하는 거예요. 맥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맥락 안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 네.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지지자들을 제외한 그 25% 내외로 나는 보는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권 교체를 해서 이 뿌리를 뽑고 나라를 좀 똑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예요. 이 조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통합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리고 통합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온갖 망발을 부리다가 스스로 나가거나 당원들이 탈락시키거나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을 바꿔가거나. 저 사람들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 안중에도 없어. 시원하다. 저 사람들 나가고 나니까 민주당 잘하네. 이렇게 돼 있는 판국에 누군지 말도 안 하면서 통합하자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 다수의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고. 언론은 그걸 키워야 민주당 그렇죠. 내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보수 쪽이 좀이라도 위세를 회복할 수 있지 않냐. 네. 이래서 그거를 지금 풀무지를 하는 거거든. 뭐 요만한 불씨만 쫙 타오르면 막 바람을 넣고 땔감을 집어넣어서 마치 큰 산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키운단 말이야. 이게 총선 때 뭐 친명행제, 비명행사 그 소동 부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국힘이 현재 이러는 이유, 왜들 이럴까? 이런 생각을 우리 입장이 아니라 바둑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수읽기를 하면 간단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액면보다 의도를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조기 대선에 돌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벌써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필승 전략은 2022년 3월 9일의 재연입니다. 민주당 집권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과 보수 성향 유권자를 최대한 끌어모아 이기려는 속셈입니다. 즉 중도 확장은 포기하고 집토끼만 끌어모아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 틀렸습니다. 그 전략은 이미 총선 때 사용했지만 대참패로 끝난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김문수 같은 후보가 경선을 승리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공약할 것입니다. 극우 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사면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비상계엄 도박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두창 파면은 헌재 입장에서 절대 기각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심도 이미 완벽하게 기울었습니다. 조중동이 오늘 이렇게 중도층으로 난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중도층의 경우 더블 스코어, 탄핵 찬반 역시 더블 스코어 이상이며 심지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는 정권 교체 대 정권 유지 역시 더블 스코어 이상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지표만 보면 중도층 상당수는 국민의힘 지지를 윤석열 탄핵 반대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큽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제대로 치고 나가 아젠다를 선점한 건 역시 매우 좋은 한 수였습니다. 결국 저들이 노래처럼 부르는 사법 리스크 드립을 못하고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이 논쟁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결국 대선 때도 극우를 버리지 못해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빠질 것입니다. 저들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망하길 간절히 기원하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